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일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는 16일, 오늘은 세 가지 디데이가 맞물린 날이었습니다. 전쟁과 금리와 반도체 이슈. 먼저 전쟁 관련 이슈 체크해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한 날, 현지 시간 16일이었죠. 전쟁에 대해서 국가별로 입장은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리 군대 지금 철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미국이나 나토 쪽에서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믿냐 하면서 철수는커녕 위성사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국경적으로 더 군대가 모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어쨌든 디데이는 넘겼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가 우크라이나 자정이었거든요. 16일은 딱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금리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확실히 내용은 매파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73번이나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번 보면 벤 버냉키 때 금리 인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는 연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1월 회의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걱정했었던 건 3월에 빅스텝을 바로 밟는 거 아닌가였죠. 보통 금리 올릴 때는 25bp씩 한 번씩 올리는데 두 번 올릴 거를 한 번에 50bp 3월에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었는데, 이 내용에 어디에도 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QT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도 대차대조표 축소, QT도 아직 우리 정해 놓은 게 없다. 시장 상황 보면서 올리고 그 내용들을 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매파적인 내용, 매는 매인데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페드워치를 보셔도 시장의 안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CME 페드워치 내용 캡처를 해왔는데요. 의사록 공개 전에는요, 이 50bp 인상 확률이 60% 가까이였거든요. 근데 이 확률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월 50bp 인상 확률 44.3%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12월까지 그럼 몇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여기에 확률도 많이 좀 다운돼 있는데요. 보시면 7번과 8번의 금리 인상 확률이 그 전날보다 줄어든 것을 수치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5번, 6번 이 구간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비중이 조금 더 가팔라진 쪽에서 양호해진 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내려간 걸 보면 시장에서 우려감이 많이 누그러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의 반응 확실히 나아지는 모습이었죠. 장 초반에는 전쟁 우려감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뚝 떨어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가량의 마이너스권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의사록 공개되자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보합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악재가 다소 무뎌지는 모습이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특징주 보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지금 실적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조금 성장이 더디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주가가 가차없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로블록스가 결국에는 정규장에서 6% 이상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게임 회사죠. 근데 활성 사용자가 아이들이 등교를 하다 보니 많이 줄어든 것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메타버스 다른 관련주들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니티나 메타, 이 페이스북 또한 2%의 약세고요. 이게 쇼피파이는 이 아래 부분인데 쇼피파이도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죠.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이제 수혜 기대감을 받았었던 업체인데 사실 이번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에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뭐 160% 이렇게 급증을 하다가 이번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다 보니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이전보다는 못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성장세가 옛날처럼 좋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팬데믹 최대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또 다른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대표주자 엔비디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정말 좋았거든요. 시간 외 거래에서 그런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네, 깜짝 실적이었고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제 거래 마치고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제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계속 언급은 되고 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재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비디오 게임 등의 반도체 여전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고 앞으로의 이 수요가 더 강력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너무 급등을 했었나 봅니다. 한 9%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그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인해서 밀리는 것인지 내일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리오프닝 관련주 정말 무섭습니다. 뜨겁죠. 미국은 벌써부터 경기 재개를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호텔 관련주들, 뭐 숙박업체 이런 것들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간밤 또 오른 모습이었고요. 에어비앤비는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연 3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앞으로의 경기 재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신규 확진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명 정도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완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뭐 시간도 더 늘어나고 모이는 인원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맞춰질 거라고 시장은 관측하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그래서일지 증권가에서도 국내에서 사실 리오프닝 관련 분석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올라온 키움증권의 리포트 내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오프닝 시대 본격 돌입. 선별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는 국내는요.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걸 겁니다. 작년에 9월에도 반짝 상승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재료 소멸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을 텐데 키움증권에서는 현재 주요국들의 스탠스를 보면 일상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쪽을 봐야 한다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수급이 개선된다면 더 좋다.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섹터를 꼽았습니다. 운송업종, 호텔 레저 서비스, 미디어 교육,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보니 음식료 쪽 이런 것 보면은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정말 온다 하면 이동해야죠, 숙박해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옷 사야죠, 신발 사야죠, 화장해야죠, 먹어야죠. 그리고 뭐 영화관도 가야겠죠. 교육도 학원도 이제 다니기 시작할 텐데 이런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판단 받아보겠습니다.